그러면 이제 이 도박 문제를 한번 이제 좀 더 이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구조를 한번 볼게요. 대부분 도박은 도박자도 그렇고 도박의 가족들도 뭐라고 하냐면 난 문제가 없다 그래요. 난 이렇게 도박자들도 내가 뭐가 문제냐 이래요. 내가 그냥 심심풀이로 했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도박해서 갚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으로 진입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빈 털터리가 될 때 이제 그때 좀 상담을 이제 상담 받아라. 빚을 갚아줄게. 이런 약간 조건으로 상담을 받는 경우는 있지만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들이 내가 알코올 중독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내가 이 중독이라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도박자들은. 또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가족들은 내가 무슨 문제냐. 쟤가 도박을 해서 우리 가족이 이랬다. 너가 그래서 내가 결혼을 못하고 내 결혼 자금으로 한 거 너 도박빚도 다 썼잖아. 너가 도박만 안 했다면 내가 사실 이렇게 노후로 이렇게 살지 않고 지금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텐데 너 때문에 그랬다고 전부 다 가족들이 이렇게 다 이제 나는 문제가 없다. 이런 부분으로 대부분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보면은 이 가족들에게 어떻게 해요? 당신만 도박을 안 하면 된다. 너만 이제 자녀가 도박할 때 요즘은 자녀가 도박하는 게 많으니까 너만 도박을 안 하면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가족들이 이 도박자들에 대해서 가지는 관계가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제가 숨 쉬는 거 빼고는요 전부 다 거짓말 같아요. 이래요 부모들이. 그 정도로 불안하고 그런데 너 어디냐 상담 받으러 갔느냐 뭐 했냐 이러면서 이제 저희 센터에도 상담을 받고 있으면 부모들이 전화와서 항상 물어봐요. 우리 아이가 상담 받고 갔나요? 우리 아이가 지금 상담 받으러 왔는데 이렇게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온 도박자보다 부모들이 뭐예요? 전화해서 확인하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이 윤리상, 개인정보상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어머니. 많이 걱정이 되시죠. 근데 저희가 이제 상담 윤리상 자녀분께서 상담을 받으러 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상담의 윤리잖아요. 그렇지만 어머니께서 부모님께서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도 알겠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어머니께서 부모님께서 이걸 확인하고 이게 통제하는 거죠. 통제 시스템 이런 부분으로 간다면 그게 자녀에게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정보를 안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제 부모들은 불안한 거예요. 다 거짓말로 들린다. 또 배우자도 마찬가지. 배우자가 내 옆에 누워있지만은 도대체 이 사람이 숨 쉬는 거, 잠잘 때 숨 쉬는 거 빼고는 다 내하고 얘기하는 게 다 거짓말 같다. 어디 나간다 그러면 또 도박하러 가나 이런 막 신경이 곤두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봐보세요. 우리가 저녁 되면 잠을 자고 아침 되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이제 신경이 곤두서서 계속 이런 상태가 되니까 각성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가요? 짜증인가 우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사실은 도박자의 가족들이 많은 부분들이 우울증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뭐 도박자들도 공존질환이 많이 걸리죠. 불안이나 뭐 우울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의 갈등이라는 게 싸움을 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입을 다물어서 이제 침묵을 하는 그런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참다가 안 돼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면서 분노를 억제하기도 하고 폭발하기도 하고 뭔가 돈을 갚아주기도 하고 냉담하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의 이렇게 단계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다가 다시 어때요? 이제 안 한다고 약속을 잡았는데 다시 또 도박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어지는 거죠. 가족 체계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도박자만 상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센터에서 도박자는 나라에서 12회기를 상담을 지원을 해줘요. 본인이 비용을 안 내고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센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또 가족들을 다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요. 그래서 그냥 이 도박자가 상담을 하면
엄마, 아빠, 또 뭐 누나면 누나 이렇게 해서 상담을 권해서 상담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 가족 체계적 입장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말한 악순환이 되어진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이제 부분들을 봤을 때 첫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뢰를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가족들이 개인들이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의 모든 부분들에서 신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로 심하냐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거짓말을 많이 하잖아요, 도박자들이. 그래서 엄마 내가 3천만 원만 이렇게 하다가 빌렸어 해서 이제 3천만 원을 갚아줘요. 그 다음 또 하다 보니 또 뭐 7천만 원이 또 생겼어요. 7천만 원 갚아줘. 그래서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이제 2년 후에 다시 2억의 부분들이 몰래 사채를 쓴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경제적인 곤란은 뭐 1,000만 원 단위에서 시작해서 뭐 50억까지 엄청난 부분의 이 경제적 부분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실 평생을 내가 경제적인 부분으로 이룬 어떤 경제적인 그런 상태를 배우자나 자녀들이, 그 배우자는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누구든 똑같아요. 그 부분들을 다 이렇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빚을 변제하는 부분으로. 그래서 경제적 곤란이 생각보다 너무 심한 거죠. 이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학대 문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심리적 문제, 이거 이제 공동의존. 이게 이제 도박 자녀가 생겼지만 이 부분이 얘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이 전체가 이렇게 막 같이 되었죠. 공동의존. 이 공동의존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 문제 및 해체.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 중에 한 분이 도박이 돼 있으면 도박이라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만성질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갈 때 도박을 시작한 어머니가 결혼할 때까지, 그러니까 만 20년 동안을 도박을 못 끊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도박자들은 보통 가서 며칠, 뭐 일주일씩 잠을 안 자고 도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집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3일 집에 있다가 또 나가고. 이게 이제 이 도박자의 그런 그 가족 중에서 한 부분이 도박을 하게 되면 이제 자녀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혼 이런 부분들도 그 뭐 돈이 없어서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 도박하신 분들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하이트 컬러가 많아요. 전문직 종사자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카드 빚이라든가 이런 대출에 대한 기회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박에 대한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이 비용이 우리가 생각한 상상 초월의 전문직들이 이 도박을 하고 있어요. 그 가족들이 어때요? 이제 더 이상 손을 보면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혼하는. 그래서 실제로 이 도박 가족으로 인해서 이혼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박자들이 이제 그 도박에 진 빚이 적지가 않기 때문에 관계들을 단절하게 되면서 가족 관계, 사회적 관계가 단절하면서 문제들이 여러 가지로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엉켜져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실은 제가 약간 이렇게 겹쳐지게 했지만은 이게 딱 신뢰 문제만 있고 경제적 문제만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모두가 다 엉켜서 사실은 같이 이렇게 문제가 복합적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상담자 입장에서는 이 어디에다가 문제를 포커스를 하고 상담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엉켜 있는 상태로 사실은 우리에게 방문한다 이런 말, 내담자들의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처음에 내담자들 왔을 때 어떻게 하나요? 자, 어떤 부분에 도움을 받고 싶으신가요? 자, 처음 왔을 때는 경제적 곤란 이런 부분에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본인의 그런 심리적 문제, 공동 의존의 문제가 나오고 가족이 해체된 이혼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가 나올 거고 내가 사람을 믿을 수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제 호소 문제가 바뀌어지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만나는 내담자들이 그렇게 이제 호소 문제를 들고 온다. 자, 지금 방금 이제 가족 접근이 필요한 이유를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떤 부분으로 얘기를 하냐면 도박 문제라는 게 아까 말한 정서적인 부분. 그러니까 내가 도박을 했을 때 정서적인 부분에서 불안하겠죠, 도박자들은. 가족도 불안하고 도박자도 불안해요.
내가 이 부분을 이번에는 베팅을 해서 이겨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겠고, 재정적인 것은 뭐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아까 말한 대인관계, 가족관계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어서, 자, 도박 문제는 혼자서 해결해야 돼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가족들이 절대적으로 협력이 필요하지만 결국은 누가 해야 된다? 자기가 혼자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협력이라는 말은 경제적인 협력으로 도와줘야 된다, 이게 아니라 뭔가 이제 정서적 지지를 주고, 이제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협력을 줘야 되지만, 사실은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도박자 개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 가족 체계적 입장에서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도와야 되고 어느 부분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돼야 되는지에 대한 경계선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도박은 질병이며 범죄라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요. 근데 많은 실제로 도박 가족들을 만나보면요, 질병이 뭐 범죄라는 것을 생각해 본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저도 저희 가족이, 저희 원가족, 그러니까 제가 제 원가족, 이제 저는 제 원가족 얘기만 할게요. 저 원가족에서 저희 아버지가, 그 알코올 중독이셨고 도박 중독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6학년 때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갖고, 제가 그때 이제 어리기도 했었지만 제가 커서도 이 도박이 이게 범죄냐 질병이냐 이런 걸 제가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상담 공부를 하면서, 그것도 이제 그 굉장히 상담의 그런 그 어떤 뒷시절 거기에 가서 안 거지, 많은 사람들이 제가 또 상담을 해서 보더라도 도박이라는 것을 약간 이제 순간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뭔가를 일탈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 도박이 질병이고 범죄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도박하니까 우리 가족들이 어때요? 뒤에서 제가 얘기하겠지만은 그 어떤 그 가족 전체가 다 도박의 소굴이다. 참 이게 재밌어요. 도박이 소굴이다. 그러니까 중독 가족은 중독을 만들어요. 그 아까 제가 전염성이 굉장히 심하고 가족 질병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근데 만약에 이게 질병이고 범죄라기도 아마 가족들이 만약 생각을 했다면은 정말 경각심을 하고 절대로 이것을 경계선을 지키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그냥 이렇게 엉켜버리는 거죠. 이 도박자들의 그런 상태에서. 자, 중독 가족의 이제 이렇게 그 중독자들의 그 뭐라 그럴까, 이게 가족 체계의 어떤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어떤 단계인가요? 처음에는 부인 단계. 부인 단계는 뭔가요? 도박자도 그렇고 도박 가족다도 도박 안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거 지금 돈 당장 필요해서 친구가 하자고 해서 잠깐 한 거야. 그래서 계속 자기 도박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박을 의심하는 사람들, 누가 의심해요? 주로 가족들이 의심하죠. 너 도박했어? 또 했지? 너 어디 가는 거야? 친구? 도박 사는 사람들하고 뭐 있어? 이런 이제 이 가족들하고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을 숨기는 거죠. 자, 상담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볼 때 내담자가, 내게 오는 내담자, 도박자의 가족이 이 도박자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나를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상담할 때 상담사들 파악해야 되는 가장 큰 건 뭔가요? 내 내담자가 지금 심리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나 그걸 첫 번째 파악하는 거. 그럼 나는 무엇을 어떻게 개입할 거냐? 이렇게 두 가지를 늘 생각하죠. 그러면 이 도박자 혹은 도박 가족들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냐면은 이 도박을 숨기는 단계에서는 이미 지나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우리 상담자에게 왔을 때 내담자는 도박을 숨기고 이런 단계는 이미 지났다는 거죠, 부인하는 단계는. 그 단계 동안에 이 가족들은 뭘 했냐는 거야. 그걸 파악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 다음에 간의 치료 단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숨기니까 가족들은 뭐 할까요?
행동을 통제하는 그런 이제 그 단계로 몰입해요. 어떻게 행동을 통제할까요? 자, 가족 역할이 그동안에는 아우,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우리는 싸운 적이 없어요. 저는 부부를 결혼해서 싸웠단 말 들으면은 정말 왜 싸우는가 이런 거를 이해가 안 갔어요. 이런 부부인데, 그런 이제 부부 관계를 했는데, 부부가 이제 그 배우자가 도박을 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배우자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통제하는 통제자 역할을 하는 거야. 돈을 어디 썼어? 지금 이게 통장이 뭐 했어? 이런 통제자. 그러니까 가족 역할이 변화되는 거죠. 역할자가. 서로가 부부관계가 뭘 해야 되나요? 우리가 상담할 때 친밀감을 형성하고 서로가 부부 역할에서 부모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에 대한 것을 잃어버리고 통제하는 부분으로 역할들이 변화가 되어진다. 그 다음에 이 가족이 이제 사실은 가족 체계에서 누가 중심이 되나요? 부부가 가족 체계의 중심이 되잖아요. 건강한 가족에서는. 그런데 우리에게 오는 내담자들은 누가 중심이 돼요? 가족에서? 중독자, 도박자가 가족의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이클이 도박자를 중심으로 가족의 정서와 경제와 모든 부분들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가족들은 어떻게 돼요? 방치가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거. 그래서 오빠가 도박을 했고 동생이 도박을 했으면 나의 결혼 자금, 나의 대학 등록금 자금을 다 그냥 그 도박빚 변제하는 데다 써야 되는 거예요. 동의도 없이. 내 결혼으로 집을 이렇게 명의로 해줬는데 지금 당장 해야 되니까 어때요? 그냥 전부 다 빚을 갚은 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전부 다 잿더미가 돼버린다. 이런 게 이제 그 중독자 중심의 가족이 되는 게 행동 통제 단계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혼돈. 혼돈은 뭐냐면은 이제 이 통제를 했어요. 처음에는 막 통제를 막 가족끼리 막 이렇게 막 곤두세서 처음에는 얘가 어디 가나 막 무슨 핸드폰에 뭘 깔아놓고 뭐 하고 통제를 하는데 보세요. 도박이 아까 제가 만성질환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처음에 1년 내지 3년을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행동을 3년 동안 우리가 배우자 외도할 때 외도를 그 통제하는 것도 뭔가를 하려고 할 때 3년 한다고 해봐요. 그게 질려갖고 어떻게 하나요? 손들어 버리잖아요. 자, 이거 만성질환이에요. 그러니까 1년하고 끝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초반에는 통제를 하다가 이제 통제가 어때요? 불능한 단계가 와요. 그러니까 가족 갈등이 어떨까요? 이제 굉장히 심화가 되겠죠. 그래서 배우자나 자녀 심리적 문제가 정말로 심각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심각한 단계가 오냐면은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욕구들을 심리적으로 정서를 조율하면서 같이 부부가 중심이 되어서 부모 자녀를 돌보고 이런 이제 가족들이 속에서 가족이 기능적인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역할이 이렇게 바꿔져 버리니까 우리 욕구를 방치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도 늘 긴장 상태.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 가족들이 뭐가 오냐 그러면 신체화 증상으로 와요. 가족 중에 희생양이 발생해서 신체화 증상이 발생하고 그래서 어린 20대인데도 암이 발생을 해요. 보면은. 왜냐면 이제 막 참고 이 부분을 엄마 아빠가 쓰러질 것 같으니까 내가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도박자 가족의 다른 그 형제들이 참는 것들이 너무 이제 심하다 보면은 소매틱으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암까지 발행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 이혼이나 별거는 정말 간단하고요. 이혼을 굉장히 많이 한다.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 최근에 젊은 부부들은 더 그래요. 과거에 이제 저 나이대의 그런 그 6학년, 5학년 후반이나 6학년 정도의 나이에 계신 분들은 참고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최근에 부부들의 이런 부분들은 참지 않아요. 그냥 바로 이혼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고려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의 이런 많은 부분들이 사실 해체되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제 통제 단계라는 건 뭐냐 그러면 중독 행동 문제임을 이제 인정,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이제 별거나 이혼, 가출을 시도하고 그 다음에 중독자를 정서적으로 안정 고립해서 무기력하게 되는 그런 상태로 되어지고 있습니다.